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햇살이 따뜻해지고 온 세상이 환해졌는데 왜 내 마음은 더 무거운 걸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고 밥맛도 없고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혹시 지금 이런 증상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봄만 되면 찾아오는 이 무거운 마음이 왜 생기는 건지 정확히 알게 되시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으로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은 봄이 되면 유독 어르신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마음의 감기, 봄 우울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봄마다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왜 생기는 건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시고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으로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다 그런 거지. 그냥 게을러진 거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봐.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더 외롭고 더 서운하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봄이 되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엄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훨씬 쉽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봄이 되면 왜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우리 몸속에는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햇빛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겨울 내내 일조량이 적었다가 봄이 되면서 햇빛이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뇌의 시상하부가 혼란을 겪으면서 수면 리듬이 깨지고 기분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봄이 너무 갑자기 온 겁니다. 몸이 미처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에게 훨씬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같은 봄이 와도 몸이 훨씬 더 힘들게 느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자녀들이 새학기를 시작하고 손자 손녀들이 바빠지고 주변이 들썩이는 계절입니다. 그 바쁨 속에서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봄마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 본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밥맛이 없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게 된다.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괜히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울적하다. 기억력이 부쩍 나빠진 것 같다.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집에만 있고 싶다. 이 증상들을 들으시면서 맞아 하신 분들 계시죠? 이건 단순히 봄을 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어르신 우울증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약 15에서 20%입니다. 어르신 5분 중 1분은 경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걸리셔도 나 우울해요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참으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내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라고 그냥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우울증입니다.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불면증,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혹시 이게 치매 아닐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하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중에 치매보다 우울증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은 전혀 다른 병입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이고 우울증은 뇌의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치매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우울증은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치매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우울증도 치료하고 치매도 예방합니다. 반대로 우울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심혈관 질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복합 만성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낙상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지금 무기력하고 힘드신 분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봄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 햇볕을 반드시 쬐세요.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딱 20분만 햇빛을 받으세요.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창문 열고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햇볕 쬐시는 겁니다.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자외선이 차단되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창문을 열어서 직접 공기와 햇빛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세요. 봄에는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는 10시에 자고 오늘은 새벽 2시에 자면 뇌가 리듬을 잡지 못합니다. 세로토닌 분비도 불안정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것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낮잠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봄나물을 드세요. 봄철 제철 나물에는 피로 회복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냉이, 달래, 쑥, 봄동 같은 봄나물을 밥상에 올려보세요. 특히 달래에는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고 냉이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C가 시금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서 봄철에 특히 좋습니다. 봄밥상을 잘 차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볍고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몸을 고치고 마음을 달래는 것도 음식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나옵니다.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 느릿느릿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꽃 구경도 하시고 새소리도 들으시고 맑은 공기도 마시세요.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방법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깥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씩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매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어제 뭐 드셨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이런 짧은 이야기도 충분합니다.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가까운 복지관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나가보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오시면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확실히 다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생각들이 잠시 멈춥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동네 보건소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울증은 뇌의 호르몬 문제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시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를 만나시면 됩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봄 우울증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야.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 병이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훨씬 더 자주 옵니다. 그리고 노인의 우울증은 젊은 사람의 우울증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어가면서 상실감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감이 모여서 우울이 됩니다.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살아온 세월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 참지 마세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 들어 유독 더 무기력하신 건 아닌가요? 예전에는 즐겁게 하시던 것들이 요즘은 귀찮아진 건 아닌가요? 그 변화가 중요합니다. 원래 내 성격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이상하다 싶으실 때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좀 힘내봐 라고 하시기보다 그냥 옆에 앉아서 오늘 밥은 드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하고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사셨습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않으셨고 아파도 참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조금만 더 살펴봐 주세요. 조금만 더 먼저 연락해 주세요.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도 됩니다. 아프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봄은 분명히 옵니다. 마음의 봄도 분명히 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햇볕 20분 쬐기. 딱 이것만 먼저 시작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도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실천 미션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바로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20분만 햇볕을 쬐세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전화할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2가지만 하셔도 오늘 든든 100세 영상은 충분히 본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든든 100세가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봄만 되면 마음이 힘드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봄 우울증은 봄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봄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햇볕 20분, 내일 짧게 전화 한 통, 모레 공원 산책 15분. 이게 쌓이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든든 100세가 늘 응원합니다.